안녕하세요. 천지관세 법인입니다. 오늘은 관세율표 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및 12부 신발 모자, 우산, 가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부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총 14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견, 모면, 인조 섬유 등 각종 섬유 원료와 실, 직물, 그리고 섬유로 만든 의류와 생활용품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섬유의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50류에서 말하는 견은 뽕을 먹는 누에뿐 아니라 야생 누에가 만든 실크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오크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에서 얻는 참나무산 누에 견이 있으며 거미가 만든 견이나 바다 조개류에서 얻는 해양견도 이 류에 속합니다. 또한 원료부터 직물까지의 다양한 형태의 견 제품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1류에서는 양모는 양이나 어린 양에서 얻은 섬유를, 동물의 부드러운 털은 알파카, 라마, 캐시미르, 울조 등에서 나온 고급 섬유를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거친 털은 그 외의 일반 동물 털을 말하며 일부 품목은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이 류에는 원료부터 직물까지의 전 공정을 포함하고 혼방 섬유라도 양모나 동물의 털이 주된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시에는 털의 종류와 형태, 가공 상태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1류는 목화에서 얻은 천연 섬유인 면을 원료부터 실, 직물까지 전 단계에 걸쳐 다루는 류입니다. 가공 상태에 따라 원면, 면사, 면직물 등으로 세분되며 혼방 섬유의 경우 면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섬유류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사용량이 많은 품목인 만큼 정확한 가공 단계 구분이 핵심입니다. 제51류는 크게 원면, 면사, 면직물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화에서 얻은 가공 전 단계의 원면은 제5201호에 분류됩니다. 이후 원면을 방적한 면사는 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 다루며 마지막으로 면사로 재직된 면직물은 제5208호부터 제5212호에 해당합니다. 53류는 마, 대마, 황마, 나미 등 식물성 섬유어, 종이를 꼬아 만든 종이실과 그 직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이나 모 외의 섬유를 다루는 만큼 원재료의 식물 종류와 실 형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제5305호의 해설에서 언급한 일규정을 제외하고는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서 원료로부터 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의 것을 취급합니다. 제54류는 석유화학 원료나 천연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만든 인조 섬유 중 길이가 긴 실 형태인 필라멘트 섬유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류에는 필라멘트 섬유 자체, 그 섬유로 만든 실, 직물, 모노필라멘트, 그리고 필라멘트 토호와 같은 중간 제품도 포함됩니다. 인조 섬유는 크게 합성 섬유와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로 나뉘며 합성 섬유에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아크릴 등이 있고 재생 섬유로는 비스코스레이온, 큐프로, 아세테이트 섬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류에는 인조 섬유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혼방실과 직물도 함께 분류되며 필라멘트 토우는 담배 필터 등의 특수 용도에 주로 사용됩니다. 다만 유리 섬유, 탄소 섬유, 치실, 고무실, 스테이플 섬유 등은 이 류에서 제외됩니다. 54류 주일에서는 인조 섬유의 정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조 섬유란 특정한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쳐 만든 유기중합체 형태의 필라멘트나 스테이플 섬유를 말합니다. 크게는 합성 섬유와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로 구분되며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와 비스코스레이온, 큐프로, 아세테이트 같은 재생 섬유가 대표적입니다. 55류는 인조 섬유 중에서도 단섬유 형태인 스테이플 섬유어, 그로부터 제조된 실, 직물, 그리고 관련 웨이스트까지를 포함합니다. 스테이플 섬유는 길게 뽑아낸 필라멘트를 자른 것으로 그 길이와 공정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직용 섬유와 혼방이 가능합니다. 55류 주일에 따라 제5501호와 제5502호의 인조 필라멘트 토 분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이가 2m를 초과하고 1m당 꼬임이 5회 미만이며 개별 필라멘트가 67대 시텍스 미만이어야 적용됩니다. 또한 늘림 처리된 합성 필라멘트로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하고 총 데시텍스가 2만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거나 2m 이하인 경우는 다른 호로 분류됩니다. 56류에서는 워딩 펠트 부직포 등의 실과 제품을 다룹니다. 주일 규정에서는 56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섬유가 단순히 매체로 사용되어 다른 물질을 흡수하거나 도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둘째, 별도로 규정된 섬유 제품이나 연마제 운모 금속박 등을 부착한 펠트나 부직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생용품과 같은 특정 완제품도 이 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공 목적이나 구성 물질에 따라 분류 제외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의 규정에 따라 펠트에는 니들룸 펠터 방직용 섬유의 외부로 만든 직물류도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직물류는 웹 자체의 섬유를 이용해 스티치 본딩 방식으로 응결력을 높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주3 규정에 따라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와 부직포가 포함됩니다. 또한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사용한 부직포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제외됩니다. 첫째, 방직용 섬유 재료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50% 이하이거나 플라스틱이나 고무층 사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는 제외됩니다. 둘째, 부직포가 플라스틱이나 고무층 사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도포 또는 피복되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셋째,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 시트, 스트립에 펠트나 부직포가 결합되었으나 섬유가 단순 보강용인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제57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로 된 양탄자류 및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합니다. 이 류에는 바닥깔개의 특성인 두꺼움, 단단함, 강도를 갖추고 있으면서 벽걸이, 테이블 커버 등 실내용 장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해당 물품은 카펫, 스퀘어, 침대 옆깔개, 난로 앞깔개처럼 특정 용도에 맞춰 만들어진 형태일 수 있으며 특정 모양으로 제작되었거나 가장자리를 마감하거나 안감을 댄 것, 술을 단 것, 조립된 형태도 이 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절단하여 바닥에 깔 수 있도록 길의 형태로 제작된 제품도 이 류로 분류됩니다. 제58류에서는 제5809호를 제외하고 다양한 종류의 방직용 섬유 제품을 분류합니다. 이 류에 속하는 4단위 호들은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재료와 관계없이 분류되며 일부 품목은 완성된 제품이 아닌 상태인 경우에 한해 분류되기도 합니다. 반면 나머지 품목들은 제품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5803호의 거즈, 제5806호의 세폭직물, 제5808호의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등은 침투, 도포, 피복, 적층된 경우 제58류에서 제외되며 보통 제39류, 제40류 또는 제59류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외의 제품은 그러한 처리로 인해 제39류나 제40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않는 한 여전히 제58류로 분류됩니다. 59류는 침투, 도포,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 제품에 대해 다룹니다. 주 1규정에 따라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류, 제5803호와 제5806호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 그리고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아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5906호에서 말하는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고무를 침투하거나 도포, 피복, 적층한 직물류 중에서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g 이하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중량이 1500g을 초과하더라도 방직용 섬유가 전체 중량의 절반을 넘는다면 2호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고무로 처리된 실이나 스트립 등으로 만든 직물류 역시 포함되며 고무로 응결시킨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배열한 직물도 제곱미터당 중량과 관계없이 2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용으로 사용된 셀룰러 고무 제품이나 제5811호의 섬유 제품은 2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0류는 경사와 위사가 교차된 직물이 아닌 루프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만든 편직물을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위편직과 경편직으로 구성된 메리아스 편물과 뜨개질 바늘을 사용한 뜨개질 편물이 포함됩니다. 경편직에는 스티치 본딩 방식이나 위사를 고정한 장식성 편물도 포함됩니다. 사용된 섬유의 종류, 고무사 또는 금속사 혼합 여부와 관계없이 의류나 실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류에 해당합니다. 단순 재단된 직사각형 편물도 포함되며 일부 특정 용도의 완제품이나 타호에서 분류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제61류는 메리아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남성용, 여성용 의류와 의류 부속품을 분류합니다. 의류나 부속품의 부분품도 이 류에 포함되며 성형된 편물로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경우 완제품과 같은 호에 분류됩니다. 단, 브래지어, 거들, 서스펜더 등 특정 속옷류와 그 부분품은 제6212호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소재에 따라 직물, 가죽, 금속 등의 부속이 있더라도 단순 장식 수준이라면 이 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열식 의류도 포함되며 앞트임 방향에 따라 성별 분류 기준이 정해집니다.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의류가 세트로 포장된 경우에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되며 슈트, 파자마, 수영복은 예외로 취급됩니다. 형태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본질적 특성이 있으면 제품으로 간주하며 성형된 편물도 이 류에 포함됩니다. 61류 주사는 셔츠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6105호와 제6106호에서는 허리 아래에 주머니가 있거나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가늘고 밀도가 낮은 의류는 제외됩니다. 또한 제6105에는 소매 없는 의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셔츠와 셔츠 블라우스는 소매가 있고 넥라인에 트임이 있는 상의류이며 블라우스는 헐렁한 상의로 소매나 트임이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의류에는 깃이 있을 수도 있고 열리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61류 주7은 스키슈트에 대해 말합니다. 스키슈트는 외관과 소재로 보아 스키 활동용으로 인정되는 전용 의류나 세트 의류를 의미합니다. 첫째, 상하의가 연결된 스키 오버롤은 전신을 덮는 구조이며 소매와 깃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스키 항상불은 2벌 또는 3벌로 구성된 세트 의류로 지퍼가 달린 상의와 긴 바지, 짧은 바지, 멜빵 바지 등이 함께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조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앙상블을 구성하는 각 의류는 천, 디자인, 섬유 조성이 동일해야 하고 사이즈와 조합도 조화를 이뤄야 스키 앙상블로 인정됩니다. 61류는 61류와 유사하나 편물이 아닌 직물재를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1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아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은 제외합니다. 61류 주사는 61류 셔츠 규정과 거의 유사하나 스티치수 규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8에서는 손수건 및 스카프에 대해 얘기합니다. 정사각형이나 거의 정사각형인 스카프와 이와 유사한 물품 중 각 변의 길이가 60cm 이하인 것은 손수건으로 분류하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60cm를 초과하는 것은 제6214호로 분류합니다. 제63류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에 사용하던 의류 방직용 섬유 제품, 넉마을 분류하며 제11부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상입니다. 직물, 편물, 펠트, 부직포로 만든 물품과 틸, 레이스, 자수천 등도 포함되며 간단한 장식이 있는 경우에도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6308호는 자수 키트나 러그 세트처럼 직물과 실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를 포함합니다. 제6309호와 제6310호는 사용하던 의류, 섬유 제품, 넉마 등을 분류합니다. 단순 절단된 부직포나 제61류, 61류의 의류는 제외됩니다. 제6309호는 사용하던 물품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만 분류됩니다.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 의류부속품, 모포, 여행용 러그, 침구류, 식탁보, 수건류, 주방용 섬유 제품, 그리고 일반 실내용 섬유 제품이 해당됩니다. 또한 재질에 상관없이 신발류와 모자류도 포함되지만 성면 제품은 제외됩니다. 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사용 흔적이 확인되어야 하고 벌크, 가마니, 부대 등 포장된 상태여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12부는 제64류부터 제67류까지로 구성되며 주로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개인용 물품을 다룹니다. 제64류는 신발류로 밑창과 가피의 재질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제65류는 모자류이며 완성된 모자와 반제품 모두 포함됩니다. 제66류는 우산, 양산, 지팡이 등 휴대용 용품이 해당됩니다. 제67류는 가발, 속눈썹 등 인조 미용 제품과 그 재료를 포함합니다. 이 부는 신체 착용 장식 보호용 물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4류는 다양한 형태의 신발류를 분류하며 각각 바닥과 가피의 재질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 류에 포함되는 신발은 샌들, 하이힐, 부츠, 슬리퍼, 운동화, 특수 스포츠화, 무용화, 가정용 신발, 더신, 일회용 신발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모든 재질이 가능하되 성면은 제외되며 소재로는 고무, 플라스틱, 가죽, 방직용 섬유, 목재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발의 바깥바닥은 착지면 가피는 발 윗부분과 측면을 덮는 부분을 말하며 두 재료 중 각각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구성 재료가 분류 기준이 됩니다. 단순 장식, 안감, 끈, 버클 등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신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피의 바깥바닥이 부착된 상태여야 하며 바닥이 없는 일회용 덮개나 섬유 재료만으로 만든 신발,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품, 정형 신발, 완구용 스케이트 부츠 등은 제외됩니다. 전체적으로 제64류는 재료, 구조, 용도,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되며 이러한 기준은 제6401호부터 제6405호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65류에서는 구성 재료나 용도와 관계없이 모체, 해트보디 후드, 다양한 형태의 모자류를 분류합니다. 또한 헤어네트와 모자에 부착된 특정 장식물도 이 류에 포함됩니다. 모자류에는 다양한 장식이 부착될 수 있으며 귀금속 재료로 된 장식도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1유에서 제외됩니다. 동물용 모자, 스카프나 베일처럼 의류에 가까운 품목,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 모자, 가발, 성면 모자, 인형이나 장난감용 모자, 그리고 모자에 부착되지 않은 개별 장식물은 각각 별도의 호로 분류됩니다. 66류에서는 우산, 양산, 지팡이, 채찍,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기능이 있는 지팡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은 9017호로, 장총이나 장검처럼 무기 기능이 있는 지팡이는 93유로 분류됩니다. 또 완구용 우산처럼 장난감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95류에 해당합니다. 6603호와 관련해서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장식품이나 부속품, 다양한 재료로 된 커버나 케이스, 가죽끈, 술 등이 해당 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속품이나 트리밍이 우산 본체와 함께 부착되지 않고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6601호나 6602호의 구성품으로 보지 않으며 각각의 구성 재료나 용도에 따라 별도의 호로 분류하게 됩니다. 67류에서는 사람 머리카락, 동물의 털, 깃털, 인조꽃, 인조, 과실 및 그 밖의 장식용 물품들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는 이 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가포는 5911호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꽃 모양의 모티프는 제11부로 분류됩니다. 또한 신발류는 64류, 모자류나 헤어네트는 65류, 장난감이나 운동용품, 카니발용 장식품은 95류로,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나 분첩, 털로 만든 채는 96류로 분류됩니다. 6701호에서는 깃털이나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침구류 같은 물품, 또는 단순히 트리밍이나 충전재로만 사용된 의류는 제외됩니다. 또한 6702호에 해당하는 인조꽃, 잎, 이들의 부분품이나 이들로 만든 물품도 6701호에서 제외됩니다. 6702호에서는 인조꽃이나 과실이 분류되지만 유리제품은 70유로, 도자기, 금속, 목재 등으로 성형이나 조각된 장식물은 각각의 재료에 따라 해당 류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성형이나 조각 등 독립적인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조립된 경우는 6702호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관세율표 제11부와 제12부의 구성과 주요 품목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방직용 섬유 제품에서부터 신발류, 모자류, 살류, 깃털 및 인조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품목 분류 실무에서 이 부류들이 등장할 때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준 삼아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부류의 품목 분류 기준과 유의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